트트 트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별 이야기가 드디어 차별 이야기가 읽은 책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가 이번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주제로 책을 선정해서 읽었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책은 인종토크라는 이재우마 올루 작가가 쓴 책입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해서 가주연 씨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인종 토크는 이재오마 올로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흑인 여성으로서 겪은 일들과 인종 문제의 여러 논의점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종주의, 경찰 과잉 진압,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등에 대해서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인종토크라는 책을 저희 차별 이야기가 세 번째 책으로 선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전에 낙인찍힌 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종주의가 무엇인지, 인종주의가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인종차별에 관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종토크라는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작가 이재우마 올로가 이 책을 통해서 흑인 여성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또 흑인뿐만이 아니라 유색인종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폭넓게 다룬 책이다 보니까 차별 이야기가 인종차별을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한 책이라고 느껴졌어요. 딱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인종 토크를 읽고 저희 이제 차별 이야기가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눈지 씨께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말해주세요. 네, 저는 이 책에서 흑인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단 전 부끄럽게도 이렇게 흑인의 머리 스타일의 다양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머리를 꾸미는 스타일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주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머리들이 주로 백인의 머리 형태와 특성이 기준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흑인 특유의 구불구불하고 또 부풀러 있는 머리 스타일이 되게 저한테는 생소하고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생소한 감정도 우리가 다양성이나 그 흑인들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분들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막 흑인들의 머리를 신기해하고 만져보려는 시도가 흑인분들이 가장 불쾌하게 느끼는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국제수영연맹에서 국제대회에서 흑인 선수의 두껍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수영모 승인을 거부했다는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흑인분들이 일반 수영모를 썼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수영모를 개발했는데, 국제수영연맹에서는 아프로 스타일용 수영모가 머리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합하다고 승인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우리 신체의 일부고 되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런 걸 통해서도 흑인분들은 차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인종에 대한 다양성을 잘 고려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맞습니다. 저는 또 인상 깊었던 점이 이 책에서 학교 교도소 파이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좀 써져 있어요. 이 학교 교도소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백인 아이들에 비해서 유색인종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문제 아동으로 좀 낙인을 찍혀가지고 정학이라든지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혹은
교도소에 가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이런 학교 교도소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가 좀 생기게 됐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게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의 삶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너무 좀 놀랐고 또 이런 인종차별이 사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그 사람들의 삶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종차별이 어린 아이들한테 일어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백인 아이들에 비해서 유색인종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통계 자료라든지 비율로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아이들이 정학을 당하는 비율이라든지 퇴학을 당하는 비율, 체포가 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각각의 인종차별 사건만 두고 봤을 때는 별게 아닌 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통계로 확연하게 차별이다 라고 딱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주연 씨는 인종 토크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문화 도용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동안 문화 도용이 뭐고 또 왜 논란이 됐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몇 달 전에 박재범님의 뮤직비디오가 문화 도용 논란으로 삭제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책에서는 문화 도용이란 지배적인 문화가 다른 문화를 점유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도용하는 문화, 도용당하는 문화 사이에 권력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문화의 특징이 가져다 준 어떤 이득은 지배 문화가 가져가고 반면에 소수 주변부 문화는 여전히 박해를 당하는 게 문제라고 말해요. 또 반대로 말하면 문화적 힘의 불균형이 없다면 문화 도용이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사실 한국 가수가 드레드 머리를 하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런 걸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물론 작가님도 문화 도용이라는 개념이 좀 난해한 문제이긴 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 도용 문제의 배경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차별 이야기가 읽은 책의 하이라이트죠? 네,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네. 자신감 있는 우리 눈지 씨가 오늘 한 줄 평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한 줄 평인가요? 네, 인종 토크의 한 줄 평은 인종 이야기 시작해볼까? 여기 불편한 사람 없지? 입니다.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너무 찢어버리셔서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네요.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만족스러워. 이렇게 멋진 한 줄 평으로 오늘 차별 이야기가 읽은 책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 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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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